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에 좀 난이도가 있어. 그래서 좀 집중 좀 하셔야 되고. 봅시다. 13번부터 가볼게. 13번. 13번. 이참수 문제지? 봐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 봐봐. 이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보이잖아.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이잖아. 마이너스이면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 여기가 5, 8.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보시면 이 직선 먼저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직선 보시면 y는 지금 2분의 1x에다가 플러스 n이야. 그렇지. 그럼 딱 요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요 직선이 어딜 지난다? 마이너스 1,0을 지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은 요 n값을 먼저 찾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여기다 마이 집어넣어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n의 값은 얼마냐면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먼저 찾고 시작해야지. 얘는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1이다. 그렇지. 걔가 먼저 제일 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요 이차함수 보시면 문제에서는 지금 미지수 3개 잡았어. a의 x의 제곱에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x축과의 교점 알고 있지? x축과의 교점 알고 있으면 식을 세팅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fx의 식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fx부터 식을 만들어 보면은 최고차항 계수 a로 삼으면 x축과의 교점이 마이하고 오니까 x 더하기 2하고 x 마이너스 5 되니? 이거 fx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자가 하나인 게 편하잖아. 그래서 fx를 이렇게 해서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봐. 이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걔는 이 교점 알고 있어. 우리 교점 어떻게 구해? 두 개를 같다. 즉, 연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연립할 거야. a에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5 얘하고, 그 다음 직선에 해당하는 2분의 1x 플러스 1. 요거의 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근이 8이 돼주면 돼. 맞잖아. 교점의 좌표가 8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x 대신 8 집어넣어볼까? 여기 8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 10 나오고 8 집어넣으면 3 나오지? 그러니까 30에 a가 여기다가 8 집어넣었어. 그러면 5가 되니까 a 값이 바로 튀어나와 6분의 1. 그렇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 상당히 괜찮은 게 뭐냐면 우선은 함수식 찾아내는 문제 요거 딱 절반 끝난 거야. 이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엮었어. 그 다음에 제한 범위는 이차함수 문제. 새로운 함수 hx라는 애가 정의되는데 봐봐.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7이야. x의 범위.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보면은 제한 범위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2에서 x7. 요 제한 범위 주어진 경우에 이차함수 문제지. 최대 최소 문제. 그럼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gx에서 gx가 얘지. 그러니까 2분의 1x 플러스 1에서 빼기 3fx야. 그럼 얘가 fx인 거 알고 있잖아. 요게 fx잖아. 지금 여기 a가 현재 6분의 1인 거 알고 있지? a가 6분의 1인 거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3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요게 hx의 함수 아닐까? 맞지? 이거의 최대 치수 구하라 이 문제야. 그럼 요거 전개합시다. 전개해 주시면 얼마? 요거 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전개 다이렉트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시면 2분의 3. 얘랑 붙으면 2x.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얼마? 5지. 그래서 여기 6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 범위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7.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거지. 표준화 시켜줘야 돼. 마이너스 1분에 묶어주시면 여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4 플러스 2하고 6 더했으니까 8. 그래서 이러면 되니까 범위 그대로 갈 것이고 위로 볼록이지. 여기가 x가 2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그럼 제한 범위 어디냐면 마이에서 7이란 말이지. 누가 더 멀어? 마이는 4칸 떨어져 있고 7은 5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여기 있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면은 7은 한 칸 더. 5칸이니까 7이 여기 있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지. 맥시멈은 어디서 나오니? 제일 높을 때 이때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x가 2일 때 8 나와. 미니멈 값이다. 최소값은 이때가 제일 낫지.
7일 때 7 집어넣으시면 돼. 여기다 7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분의 25에다가 8을 더하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9니 16 빼면 됐어. 그럼 요거 지금 뭐하래? 빼래. 그러면 2분의 얼마가 되냐면 16에다가 9 더했으니까 25. 요게 최종 정리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문제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 우리가 식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이거 뭐 1순위 중에 하나지. 교점 나왔을 때 식을 먼저 세팅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참수 제한 범위 있는 문제까지. 13번 됐고. 저 15번 다 잘못 받아서 안 했어. 안 썼어? 네, 그 답을 머릿속 잘못 받아서 안 해도. 아, 15번 안 해도 돼? 알겠어. 그럼 14번 갑시다. 14번. 14번은 얘들아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있지. 봐봐. 14번에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뭐 배웠니? 한번 살짝 복습 한번 해볼게. 14번 보시면 2차 방정식 우리가 배웠잖아. 2차 방정식 이런 게 있지. 2차 방정식 AX의 제곱에 BX의 플러스 C는 0. 여기가 2차 방정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할 때 뭘 배웠냐면 여기 P 플러스 Q, Q의 루트 2. 얘가 근이야. 그렇지. 얘가 만약에 근이야? 그럴 때 이거의 켤레수지. 켤레수인 P 마이너스의 Q의 루트 2. 얘도 근이 되기 위한 조건이지. 켤레근은 아무 때나 갖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무슨 조건 필요하니? 이때는 얘가 근일 때 이거의 켤레수도 근이 되기 위한 조건. 개수 조건 반드시 필요하지. 이때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요 개수 A, B, C가 뭐가 돼야 되니? 유리수 아니었니? 기억나지?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켤레근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복소수에서 또 나오지. P 플러스 Q의 I. 얘가 근이야. 근데 이거의 켤레근에 해당하는 P 마이너스 Q I도 근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는 무슨 조건? 실수 조건 필요했지. 그러니까 개수가 2차 방정식 A, B, C의 개수가 실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뭐 무리수가 보이면 개수는 유리수, 허수가 보이면 개수는 실수. 개념할 때 배웠던 내용 아니니? 그렇지? 그럼 봐봐. 요 2차 방정식 가볼까? 14번. X의 제곱에.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이제 기본이지. 얘가 이제 기본 개념인 거고.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 이퀄 0이야. 개수가 1하고 마3하고 4잖아. 그렇지. 그럼 당연히 켤레근 같겠지. 그렇지 않니? 개수가 다 정수잖아. 정수니까 당연히 다 충족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한 근이 알파잖아, 얘들아. 지금 한 근이 알파,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은 요 다른 한 근은 바로 뭐냐면 이거의 켤레근에 해당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성립이 되냐면 알파의 켤레근이 바로 뭐냐면 베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이렇게. 거꾸로 뭐냐면 베타의 켤레근, 얘는 알파가 될 수밖에 없고. 요거지. 요게 당연히 성립이 되잖아. 그치? 자연스럽게. 그러면 지금 문제 봐봐. 문제 뭐라고 돼 있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돼 있고. 그럼 알파 베타의 관계는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차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가 이렇게 돼 있대. 하나는 알파 제곱에 알파 바의 제곱이지. 그럼 얘 대신 내가 뭐로 바꿀 수 있다? 얘를 베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알파 제곱이고 베타 제곱이다. 이렇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알파 제곱에 알파바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베타 제곱에 베타의 바 이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이게 베타고 요게 알파니까 요거 다시 적으면 알파 제곱에 베타, 그 다음에 얘는 베타 제곱에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로 묶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혈액을 갖기 위한 조건 그거잖아. 우리 개념에서 했던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근의 합하고 곱 한번 구해볼까? 두근의 합은 얼마니? 3이고 두근의 곱은 4지. 얘 이용해 주시면 요거부터 얘는 이거의 제곱에서 9에서 2배 이거 빼니까 얼마? 1. 얘는 2개 곱하래 얼마? 12. 끝났잖아. 그치? 지금 문제는 뭐래? X축과에, 그치?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2래. 그럴 때 지금 F3을 구하라 이 얘기지. 그치?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저거지. 어떤 2차 fx가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얘가 하나고 1이고 요게 12래. 그러면 지금 fx의 식으로 세팅할 수 있지? fx는 최고차함계수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x 마일에다가
x 마이너스 12. 바로 그렇게 세팅할 수 있지.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으면 식을 만들어지지. F3을 구하래.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되지. F3. 3 집어넣으면 2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되니까 마이너스에 18 되겠지. 되니? 요거 아주 중요도가 있어. 이제 켤레근 가지기 위한 조건. 무리수 켤레근을 가지려면 유리수 조건 필요하고. 그치? 복소수지? 켤레 복소수를 갖기 위해서는 실수 조건 필요하고. 이렇게. 그 다음은 16번 가볼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건 뭐냐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어차피 우리는 맨 마지막에 푸는 거 뭐니? 지금부터 그냥 습관을 들여야 돼. 객관식 쭉 풀 거 아니야. 뒤에 두 개는 항상 맨 마지막에. 그치? 제일 항상 비싼 문제. 제일 배점이 큰 게 바로 뭐냐면 서술형 마지막이잖아. 얘를 절대 시간 없어도 비워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찍더라도 우린 얘를 찍어야 돼. 두 개.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난이도가 진짜 심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지금부터 그냥 습관. 항상 무조건 앞부분부터 하지 마시고 객관식 뒤에 두 개는 항상 맨 마지막. 서술형 마지막을 얘를 절대 비워내면 안 돼. 타격이 너무 커. 보통 막 배점이면 8점 막 이러잖아. 그렇지? 이거 하나 틀리면은 그냥 점수가 수직 하락이야,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물론 얘가 좀 난이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조금이라도 부분 점수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래서 거기 봅시다, 이제. 16번부터가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난이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요 수도 오늘 푼 거 있잖아? 요 정도 난이도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보다 좀 어렵게 나오겠지?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이거는 조금 쉬운 편이야. 좀 쉬운 편이고, 이것보다 내가 다음 달에 마주칠 문제는 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다 경쟁자들이잖아. 그치? 월급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앞에 오전반, 주말반 했는데, 두 반에서 다 100점이 한 명씩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지금 무서워. 열심히 해야 돼. 봐봐. 16번 가볼게. 2차 방정식. 얘가 중군을 가져. 그럼 16번 갑시다. 그러면 중군을 갖는다는 얘기 보이지? 그럼 판별식도 그렇잖아. 판별식 할 거잖아, 우리. 그러면 짝수 판별식 바로 적어볼게. 짝수 판별식. 절반이야. 절반이니까 2a제곱에 플러스에 3b제곱.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3a의 4제곱 될 것이고 32의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의 55의 b의 4제곱 됐니? 얘가 뭐가 돼야 돼? 우선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판별식 중군이 0이 돼야 되잖아. 중군을 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지. 맞지? 뭐 틀린 거 있니? 표정이 너 이렇게 틀린 게 있는 것 같아. 틀렸니? 봅시다. 그러면 요거 제곱하시면 전개해볼게. 그러면 a 4제곱 남고 그 다음에 요거는 12지. 그 다음에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20의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시면 9인데 55에다 9 더했으니까 64. 64의 b의 4제곱 나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보기차식. 짝수, 차수가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거 보기차식. 그럼 얘는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지금 보면 64하고 마이너스 20을 생각해 보시면 16하고 4가 딱 보여야지. 곱하면 요놈이고 더하면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해 하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16의 b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의 b제곱. 인수분해 더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 완성하면 a 마이너스 4b a 더하기 4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에다가 a 플러스 2b까지 됐니? 여기까지. 인수분해 이제 완성했어. 이게 0이 돼야 돼.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뭐다? 문제가 묻는 거는 비율 묻고 있어. 문제가 묻는 거는 요 b분의 a지. 비율이잖아, 비율. 이거가 가장 클 때 구하라 이거지. 가장 클 때. 그러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놈이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러면 얘는 우선 탈락이야. 왜? a, b의 부호가 다르잖아. 음수 나올 거 아니니. 그치? 요 두 놈 중에서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지. 그치? a가 4b일 때. a가 4b가 되면은 여기다 4b 집어넣으시면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이때는? 이때 얼마 나오니? a 대신 2b 집어넣으면 2가 나오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
4가 되지. 정답은 요놈. 16번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17번 이제 이거 기계적으로 해야 돼. 복소에서 우리가 1순위로 준비를 했을 게 뭐다? 이런 거지?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한다? 1단계는 순환성을 먼저 찾는다고 그랬어. 순환성. 주기를 찾는 거지. 주기는 어떤 경우가 주기야? 1 나오는 경우. 그치? 그러니까 얘를 거듭 제곱하면서 1 나오는 경우를 찾을 건데 우선 얘가 이쁜 애잖아.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는 뭐 했을 때 이쁘다? 얘를 제곱했을 때 이쁜 i지? 제곱을 하면 뭐가 되니? 제곱을 하면은 얘 분자가 못 따라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i 나오잖아, 얘는. 1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러면 4제곱 얼마? 4제곱 마이너스 1. 그치? 1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그럼 얼마? 8제곱이 1이야. 나왔어, 드디어. 얘는 반복 주기가 얼마야? 8이야. 8.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거 뭐냐면 첫 번째 주기 파악했고 주기는 8마다 반복이 되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찾는 거지. 그러면 지금 조건이 뭐냐면 실수분하고 허수분의 합이 0인 경우를 찾아보래. 얘들아, 이거는 Z1제곱이고 이거의 실수 부분은 루트 2분의 1, 허수분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얘 더하면 0 안 나오지? 그러면 2제곱 있고 3제곱 구해볼게. 3제곱 여기 옆에다 적어볼게. 3제곱은 얘하고 얘를 곱한 거지? 두 개 곱해볼까? 그러면 i를 곱했어? 그러면 루트 2분의 분자의 i가 곱해질 거니까 여기 이게 될 거고 요놈 되겠지? 나왔네, 드디어. 여기서 실수 부분이 얘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허수 부분은 루트 2분의 1이야. 더하면 0 나오지? 하나 나왔어. 얘는 당연히 안 돼. 그럼 5제곱 가볼까? 5제곱은 4제곱에다가 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 두 개 한번 곱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라는 얘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되지. 되니? 얘하고 얘를 곱한 게 5제곱이잖아. 얘 만족하니? 만족하지 않지? 얘하고 더하면 0 나와? 안 나와. 6제곱 갑시다. 6제곱은 요 두 놈 곱하면 되잖아.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i인데 이거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제곱까지만 하면 근데 끝나? 7제곱은 6제곱하고 누구? 얘를 곱해볼까? 여기다가 아니면 이걸 해도 돼. 3, 4 얘를 곱해볼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i 플러스 얘 되네. 그래서 두 개 나왔어. 얘하고 요놈 나왔지. 만족하는 게 두 개 나왔어. 한 주기만 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한 주기 8개를 살폈을 때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8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인 애하고 나머지가 7인 애가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그러면 2024라고 하는 거. 2024는 8로 나눴을 때 몇 토막이 나오는지를 계산해야 되지. 8이 16. 요거지. 그치? 253 덩어리가 나와. 253 덩어리. 8개씩 끊었을 때. 그러면 답이 나왔지? 한 사이클에서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니까. 정답은 253 곱하기 2. 요게 최종 답이 되겠지. 506이니. 다시 한번 봐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좀 뭔가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첫 단계는 뭐라고 했어? 주기파악. 주기파악은 1 나오는 순간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럼 얘는 제곱했을 때 이쁜 애라고 그랬지? 제곱했을 때 요 따라갔네. 제곱했을 때 i야. 이제 고1을 하면 얘들아, 이거는 당연히 암기가 돼야 돼. 얘를 봤을 때. 그지? 얘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제곱이 i 아니야. 이젠 돼야지. 그러면 우리가 8제곱 1이다. 이걸 먼저 찾아내시고. 그러면 얘는 8마다 반복이 된다. 주기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부합하는 경우, 문제에 부합하는 경우 찾을 건데, 걔가 허수분, 실수분 0이 되는 거 찾으래. 그럼 우리가 찾아보면은 세제곱일 때, 7제곱일 때 딱 만족하더라.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그렇잖아. 우리 한 주기 어차피 반복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한 사이클에서 요 두 놈이 발생하니까 지금 2024는 8로 나눴을 때 몇 덩어리? 253 덩어리. 그치? 그럼 한 덩어리에 몇 개씩 들어가? 2개씩 들어가니까 답이 나오지. 그치? 이렇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18번인데 오늘 교재 받았지 얘들아. 오늘 교재 받은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의 한 단계 업글 버전인데 우리 오늘 나눠준 교재 봅시다. 먼저 메인이 되는 문제 먼저 볼게. 오늘 기출 맵에 거기 103번 한번 가볼까? 문제 번호 103번 103번 가봐. 여기도 요거 문제 있지. 보이니? 103번 걔를 먼저 보고 103번 보이니? 그 옆에 104번 보이니? 영등포고 문제. 그 옆에 있는 104번이 오늘 풀었던 수도 문제하고 똑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안 들어? 형태가 완전히 동일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수학 문제가 유행을 탄다고 그랬지? 얘네들이 다 같은 해에 나온 거야. 같이 일제히 다 나와. 항상 그래. 수학 문제를 보면은 같이 나와 다. 일제히 같은 해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오래 찍히는 문제를 잘 대비해야 돼. 내가 이따가 나머지 정리에서 오래 찍히는 문제를 알려줄 거야. 그치? 그걸 유심히 봐야 돼. 얘는 이미 나왔잖아. 근데 그게 항상 보면은 별별 문제로 나와. 이렇게 객관식 킬러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먼저 103번을 먼저 봅시다. 103번을 할 수 있어야지. 103번을 먼저 볼게. 쉬는 시간 줘야 되지?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103번을 먼저 봅시다. 얘는 아주 친숙한 애지. x-의 제곱으로 나눴어. 몫이 qx야. 나머지 얼마래? 나머지가 x 마사야. 그치?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할게. 근데 이거 학생들이 이걸 좀 처음 배우면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지. 봐봐. x-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요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x 마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라는 얘기는 p의 3이 3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조건 요약하면 이거야. 맞지? 그럴 때 지금 문제가 3차식으로 나눈 경우지. 각종 문제집에 다 실려 있어. 그래서 문제는 px가 있는데 걔를 x-의 제곱에다가 x 마3이라고 하는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그때 몫이 있을 거야. 몰라. q1x라고 잡아. 그러면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몇 차 이하? 2차 이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두면 못 푸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두면 못 푼다고 그랬잖아. 왜? 미지수가 현재 몇 개야? A, B, C 3개인데 조건 2개밖에 없어. 못 구해 이거 절대.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건데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개념할 때도 쉬운 예를 들었잖아. 항상 드는 예지만 이거지. 내가 20을 3으로 나눴다. 그러면 3 곱하기 6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2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런데 똑같은 20인데 똑같은 20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돼 있어. 3 곱하기 5 플러스 5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럼 20을 3으로 나눌 때 우리가 나머지가 5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3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눗셈이 덜 진행이 된 거지. 그래서 봐봐.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건 뭐가 같냐면 여기서는 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나올 것이고 2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서 나머지가 나와.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와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거지. 아이디어가 거기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를 해석해 볼게. 똑같은 px잖아. 그러면 x-의 제곱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무조건 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앞부분 봅시다. 앞부분 여기에서는 얘가 있으니까 인수가 있으니까 나머지가 안 나오지. 나눠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x-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분명히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같은 차수끼리는 나눗셈이 진행이 돼. 되잖아. 아 그렇지 않니? 차수가 같으면 나눗셈이 진행되지? 얘를 나눌 수 있잖아.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나눌 수 있지. 몫이 뭐가 되는 거야? 몫은 바로 그냥 최고점 개수가 되지. 그렇지 않니? 나눗셈이 진행이 돼.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나눗셈이 더 진행이 되니까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a일 거야.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같은 px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x 마사로 적어야 된다. 이게 올바른 표기법이지.
그래서 문자가 하나로 줄었잖아. 3개에서 하나로 줄었지. 요 A 값 구하라고 요거 하나 던져준 거잖아. P의 3이 3이다. 그렇지. 그래서 X 대신 3 집어넣으시면 3이 나오지. 3은 3 집어넣었어. 여기 다 날라가. 3 집어넣으면은 4A 될 것이고 3 집어넣으면 마1.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끝났잖아. 요 자체가 바로 나머지지? 요 자체가 바로 나머지이기 때문에 답이 나왔지? A가 1, 여기다 A1만 집어넣으시면 이게 바로 답이 될 거야. 정답은 3번. 요게 기본이 되는 문제야. 요게 베이스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문제가 2가지가 있어. 업그레이드 버전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수도 문제하고 이 영등포 보고 문제 똑같아. 수도 18번으로 가볼게. 둘의 차이점을 좀 봐봐. 풀이법이 완전히 동일해 거의. 봐봐. fx를 뭐로 나눴어? x 마일의 제곱 얘로 나눴지. 몫이 있을 거야. 몰라. qx 그 다음에 나머지 2x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가볼게. 똑같은 fx야. 얘를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로 나눴더니만 몫이 있을 거야. q1x라고 잡을게. 나머지가 뭐가 나왔대? 13.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내가 해석을 해볼게. 지금 두 번째 조건 해석을 해보면 대입할 게 뿔마 2가 있잖아. 그래서 f의 2가 얼마? 13이고 f의 마이너스 2도 13이다.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지금 문제는 뭘 묻냐면 얘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갔어. fx를 이번에 뭐냐면 4차식이지. x 마일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4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 그럼 그때 몫이 있으니까 걔 몫을 모르면 q'x 잡아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렇게 잡으면 되니?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4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3차 이해하겠구나. 이렇게 두는 순간 못 풀지 얘도. 왜? 문자가 4개잖아. 조건 몇 개인데? 하나, 둘, 3개야. 얘도 이런 식의 표기법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구조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얘를 해석을 다시 할 거야. 얘 해석해볼게. fx를 얘로 나눌 때 x 제곱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반드시 얘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요 앞부분 봅시다. 앞부분에서는 x-의 제곱이 있어.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나머지는 분명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얘를 x-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얘를 x제곱 x-의 제곱 얘로 나누잖아. 그럼 얘들아 몫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몫이 그냥 a가 될 수밖에 없지? 차수가 같으니까 몫이 상수가 돼. 여기서는 몫이 뭐가 될까? 몇 차? 3차를 2차로 나눠서 몫 몇 차? 1차. 1차. 최고점에서 A일 거니까 AX 이렇게 시작할 거고 여기는 몰라.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얘가 나와줘야 돼. 구조가 똑같잖아 지금. 근데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갔어. 차수가 더 올라간 약간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지. 할 수 있겠니?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얘고 얘를 이해 못하면 얘 당연히 이해가 안 돼. 얘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요즘은 이거 잘 안 틀려 학생들이. 워낙 문제집이 다 있고 기술도 많이 됐다 보니까 요즘은 한 단계 더 나간 게 나와. 이렇게. 그럼 이제 봐봐. 미지수가 현재 몇 개니? A하고 K 2개지? 조건 2개 있잖아. 그지? 딱 맞춤형이지. 됐어. 그래서 요 A 값하고 K 값 구해볼게. 우선은 요거부터 이용합시다. FE가 13. 이 집어넣어봐. 이 집어넣으면 여기 다 날아가지? 13은 여기다 2 집어넣을게 1 나올 거고 그러면 2A 플러스 K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 3 나오지? 첫 번째 식 나왔어. 2A 더하기 K 얼마? 10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 집어넣어볼게. 마이 집어넣으면 마찬가지로 이거 다 날아가시고 마이 집어넣었어. 마3의 제곱 9지 9.
9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k. 여기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넘어가면은 18. 9로 나눴어.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k는 얼마? 2. 됐니? 여기까지. 연립해 주시면 돼. 연립할게. 변면 더 합시다. 더하면 2k가 12니까 k 얼마? k는 6. k가 6이면 k가 6이야. 그럼 얘가 4가 돼야 돼. a 얼마? 2. 끝났지. 지금 문제는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얘가 나머지야. 이 노란 애가 얘가 바로 나머지 아니니. 요게 바로 나머지 rx니까 거기다가 마일 집어넣으래. 여기다 마일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4지? 4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k. 마일 집어넣으면 마3. 요게 답이 될 건데 지금 요거 더 얼마? 4지? 요 값이 4지? 그럼 16에서 3 뺐으니까 정답은 13. 됐어?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기출에 있는 104번 영등포고 문제를 그대로 따라서 풀었을 때 풀리면 되는 거야.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똑같아. 100% 똑같아, 구조가. 요거만 바꿨을 뿐인 거야, 숫자만. 같은 애 나왔잖아. 타학교들 아직 안 나왔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개, 20번하고 21번 보고 그 다음 오늘 진도 나갈게. 일단 그 고쟁이 안 가져온 사람 없다고 그랬지? 근데 20번 제가 잘못 본 거였어요. 그래? 20번 패스해도 돼? 네. 20번 패스해도 되니? 괜찮아? 잠깐 쉬었다 합시다. 알아. 얘들아,